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다올투자증권 김성준 이사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신약 승인 불발로 하한가 쇼크가 지속되고 있다. 오늘 이 시간은요, HLB 그룹주 전략 정비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HLB가 2거래일 연속 하한가로 직행을 했죠. 10만 원대였던 주가가 4만 원대로 내려앉았고 그룹주 합산 2거래일 만에 시총 6조 원이 한 번에 증발한 상황인데요. 자, 이번 주 아스코 미국 임상종양학회 초록 발표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업계 전반에 대한 악영향이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단순 해프닝에 그칠지 아니면은 제약바이오 섹터는 당분간 좀 하방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건지 이성웅 이사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FDA 보안 요구 서한 이후에 시가총액이 6조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한 2거래일 내에 한 50% 정도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음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를 놓고 캄렐리주마베 일부 미비상,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여행 사이트 제한으로 해서 데이터를 확인을 못한 부분이 존재를 한다라는 언급이 어제 조회 공시를 통해서 HLB의 공식적인 발표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승인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신청했을 때 FDA에서는 6개월 이내에 결과 발표를 해야 되고요. 실제 재승인 신청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주가 측면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이거래일 동안 하한가에 도달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ETF 쪽 코스닥 150 레버리지 쪽 ETF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평가가 나타나던 구간이 이제 바른 평가로 가격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HLB 같은 경우는 오늘 변동성이 마지막으로 커질 수는 있어요. 이 마지막으로 커지는 상황 안에서 이거래일 동안 봤던 시장 흐름, 그러니까 코스닥과 거래소의 괴리율이 이렇게 커지는 시장은 오늘은 이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HLB 자체로는 우선은 재승인 신청하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또 기대감으로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거는 우선은 변동성이 줄어들고 주가의 횡보, 이런 측면이 기술적으로도 필요함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차분하게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HLB 8개 관련 종목들 그룹주죠. 줄줄이 하한가 하다가 일부는 또 상승을 했으니까요. 일부 종목은 우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HLB 투자하신 분들, 개인 투자자들 피해가 지금 굉장히 막심하죠. FDA 재도전 의사 지금 이렇게 우리 진양권 회장도 계속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빨리 주가 반등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배터리 업계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게 에너지 저장 장치 ESS입니다. 이 시장이 미국에서 급팽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배터리 3사도 ESS 시장 잡기에 나섰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남인호 소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끝없이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2차 전지에 다소 숨통이 터질 만한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방금 소개해 주신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인데요.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ESS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첫 번째, 전기를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태양광 패널이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국내에서도 야산에 가다 보면은 혹은 아파트 가장 옥상에 태양열을 받을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이 있지 않습니까? 요 바로 태양광 패널이 최근 들어서 약 한 20% 이상 가격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가 바로 그걸 저장해야 되는 ESS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 가장 핵심 부품이 뭐냐면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LFP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2차 전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LFP 배터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차 수요가 다소 주춤하니까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럼 답은 나왔죠. 태양열을 받아들이는 전기 생산하는 장치도 가격이 20-30% 떨어지고, 또 그거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요 LFP 배터리도 가격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점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주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내 3대 2차 전지인 LG 엔솔 같은 경우는 고점이 62만 원, 저점이 35만 원, 딱 반토막 났죠. 삼성 SDI도 82만 원짜리가 34만 원까지, 뭐 어제 종가 42만 원입니다만 역시 고점 대비 반토막. SK이노베이션 더 심하죠. 32만 원짜리가 10만 원까지 3분의 1 토막입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2차 전지로 인해서 주가가 내려갈 것은 거의 다 내려갔다. 통상 과거 사례 보면은 절반 정도, 고점에서 절반 내려가면 이미 이제 바닥이 다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ESS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가 본격적으로 2차 전지의 상승을 이끌지, 그건 아직 의구심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규모가 아직 그 회사들에게 바라는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돌파구는 될 것이다. 즉 저점을 벗어나는데 상승의 모멘텀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ESS 분야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ESS 사업 비중을 늘리며 활로 모색에 나선 K배터리. 전기차 업황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이렇게 ESS 시장 등 포트폴리오 확장에 나서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움직임 하반기부터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실적 이야기로 이어가 볼까요? 1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 1분기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우리 시장을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뭐 당연한 수치일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분기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의 2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김영재 이사님, 이 수치가 얼마나 반도체가 좀 열일을 한 것을 증명해 주는 건지, 또 2분기에도 이러한 훈풍을 기대해봐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실적 전반적으로는 코스피가 상당히 좀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코스닥은 사실 매출은 증가했지만 오히려 이익은 감소해서 좀 수익성이 떨어진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46조 8천억 원으로 한 전년 대비 84% 이상 증가를 했는데, 실적 발표 이전에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던 수치보다도 한 15에서 20% 정도 초과한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코스피는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좋은 실적은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에 성공했고, 여기에 달러 강세가 좀 지속되면서 수출 관련주들의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높았다라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특히 반도체 대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합계가 9조 4,900억 원이었는데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의 한 20.2%를 좀 차지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지금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 자동차의 완성차 종목들도 실적이 매우 좋았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 두 종목의 영업이익 거의 7조 원에 달해서 이 반도체 두 종목과 완성차 두 종목의 영업이익 합계가 전체 코스피 이익의 35% 이상을 담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그 2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2분기에도 지금 달러 강세가 아직은 지속되고 있고, 또 업황도 지금 좋은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으면서 2분기 영업이익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합이 12조 5천억 원으로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현대차와 기아 합이 7조 5천억 원으로 1분기보다 더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와 어떤 가격 하락으로 적자를 기록하거나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는데, 사실 2분기에 이제 실적을 바닥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따라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좀 더 개선된 실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연말로 갈수록 반등 시도가 더 자주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분기 실적과 관련한 전략을 좀 본다면 1분기 좋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사실 추정치가 좀 더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주가는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 중에서 가장 저조한 퍼포먼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그만큼 이제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높아졌다라는 걸 의미하므로 앞으로 지수가 좀 우상향하는 그런 시도가 더 활발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1분기에 좋았던 실적이 2분기에도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한국 증시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믿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업종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반도체주 호시적 소식은 앞서서 쭉 들어봤는데요. 그 안에서도 희비는 갈렸습니다. 후공정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개선세가 뚜렷했고, 전공정 업체들은 실적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2분기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김성준 이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먼저 제가 신성 ENG 실적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이제 클린룸 그리고 2차 전지의 드라이룸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산업 전반의 기초 설비를 다지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작년 3, 4분기 적자였는데요. 이번 1분기에는 영업이익 51억으로 전년 동기 비 20%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뭐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는 조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역시 상대적으로 전공정 회사가 후공정 회사보다도 실적은 다소 조금 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웨이퍼 투입량의 35%가량이 이제 HBM 투자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비 투자 부분에 있어서 다소 좀 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다만 이제 하반기에는 개선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전공정 회사 중에서도 뭐 HPSP라든지 PSK 정도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으니까 뭐 차별적인 움직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후공정 부분에 있어서도 뭐 전반적으로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제우스라든지 두산테스나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역시 대표적으로 이제 한미반도체를 들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작년 1분기는 21억, 영업이익 기준으로 21억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낮은 숫자였다 보니까 분명한 기저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87억 기록을 하면서 14배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 향해 있는 밸류체인 어제 신고가를 달성했었던 테크윙 역시도 이제 HBM용 핸들러를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 업체들은 뭐 이제 강한 움직임을 상대적으로 더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소수의 종목을 제외하고 지난 4월 초 고점 형성 이후에 최근에 뭐 일부 기업의 유상 증가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이제 무엇보다 촉각은 이제 22일 날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에 포커스가 지금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어제도 목표가 상향 소식이 연이어 나오기도 했었고 올해도 역시 작년에 이어서 고성장세가 지속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최근에 부진했었던 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좀 이제 반등으로 이끌어 줄 수 있을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밤사이 뭐 미국 IB 쪽에서도 엔비디아 목표가 다 상향 조정하고 나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이렇게 기대치가 높아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삐끗해서 뭐 가이던스라든지 실적이 조금이라도 못 미친다 하면은 또 반도체 관련주들의 타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은 조금 염려를 덜어놔도 될까요? 사실 그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죠. 워낙에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원래 가이던스 대비 최소한 10% 이상의 이런 그 좋은 실적을 발표하지 않는 한 이거 오히려 그 하락에 또 빌미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염려들 때문에 반도체주 전반에 조금 수급도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키를 주고 있는 게 이제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뭐 그 확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지간에 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변곡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상향 리포트로는 SK스퀘어, KB금융 리포트가 발간됐고요. 한편 DS투자증권은 해성DS 목표가를 67,000원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제우스와 HPSP 목표가를 각각 28,000원과 56,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하나증권은 삼성 SDS 커버리지를 게시했네요. 자, 그럼 이중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SK스퀘어부터 확인해 볼까요? DS투자증권은 SK스퀘어 1분기 실적과 관련해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향후 추가적인 주주 환원 역시 기대해 볼 만하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높은 자산 회전율을 지향하는 국내 유일 투자형 지주회사라고 했고요. 자회사 SK하이닉스의 가치 상승을 반영해 목표가를 지난 1년간 유지해왔던 55,000원에서 이번에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KB금융 목표가를 88,000원에서 96,000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이익, 자본력, 주주환원 측면에서 모두 시중 은행주 중 가장 앞서 있다며 이런 1등 프리미엄을 반영해 목표가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안정적인 현금 배당과 지속적인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게 만든다며 업황을 떠나 매력적인 장기 투자 자산으로 변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7월에도 지난 2월 혹은 그 이상 수준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유지 리포트입니다.
DS투자증권은 해성DS 목표가를 6만 7천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은 다졌다고 했는데요. 아직 상저하고 실적 기대감은 유효하다고도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실적 성장 전망은 IT 수요 등이 회복되는 2025년에 가시화될 전망이지만 올해 2분기를 시작으로 점진적인 실적 상승은 기대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새로 커버리지가 게시된 종목도 만나볼까요? 하나증권은 삼성 SDS의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가를 22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고객사들이 AI를 도입하면서 주가 리레이팅, 즉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향후 성장 동력은 클라우드라며 5월 출시한 기업용 생성형 AI는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2025년부터 실적 기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5.4조 원의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활용한 주주 환원 가능성 역시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행공시 이혜연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건설업계 소식도 한번 짚어볼까요? 부동산 PF 여파가 계속되며 건설 경기 불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건자재 업종은 주가 흐름이 좋은 상황이거든요. 1분기 실적도 예상 외로 깜짝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아무래도 그동안 눈높이가 과도하게 낮아진 탓이었었던 건지 남인호 소장님, 건설주와 이 건자재주의 상반된 흐름, 우리 투자자분들은 향후 전략을 어떻게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 우리 종합주가 지수는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만 조용히 소리 없이 올라가는 업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건자재 업종이 되겠습니다. 전방 산업이 건설업이죠. 그런데 건설업 지수는요, 최근 한 달간 1%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건자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KCC 같은 경우는 50%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요. 또 LX아 하우시스라든가 또 한일시멘트 등등 대체적으로 건자재 업종은요, 적게는 10%대 많게는 50%의 높은 상승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건설업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건자재의 주가 상승이 컸을까요?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 번째, 실적이 매우 좋게 나타났고요. 바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건설을 하면 이제 건자재 하면 신설, 신규 주택 건설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리모델링도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나 개인주택이나 지은 지 한 5년 정도 지나면 조금씩 고치고 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건자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 주가 동향 봤더니 한 달간 주가 상승이 의외로 컸는데요. LX하우시스는 지금 3만 원짜리가 4만 5천 원까지 거의 50% 올랐죠. 그다음에 KCC는 20만 원짜리가 31만 원, 마찬가지로 50%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대리바트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저점 대비해서 요 근래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50%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쫓아가서 사세요 이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전방 산업인 건설업이 조금 부진한다 할지라도 이 리모델링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자재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투자 비중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10% 정도는 건자재에 투자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 인테리어 관련 비용들 사실 너무 높습니다. 가격이 너무 뛰어서 뭐 실적이 건자재들 실적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업계 상황은 불확실합니다만 일각에서는 건설주도 바닥을 다졌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나 소장님이 세워주신 투자 전략 참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로봇주 얘기입니다. K로봇이 해외에서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BMW 그룹 공장에 K로봇 기술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지금 고점 대비 조정받은 로봇주들이 많은데 접근해 볼 만한 로봇주의 토픽 어떤 게 있을지 이성웅 이사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는 공작기계 쪽 사업을 계속 영위하던 기업들 같은 경우가 로봇 기술 같은 경우도 좀 레퍼런스가 강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도 그다음에 일본 기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의 구조는 전장에서 자동화 쪽으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협동 로봇이 부각이 되었었죠.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기존의 로봇 대비해서 좀 마진 부분에서 조금 더 높은 역할을 차지하고 보통 공장에서 크게 쓰이지는 않았는데 이제 인력 대체 요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협동 로봇 같은 경우가 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감속기라든지 핵심 부품 쪽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자율주행 로봇 개발 이 부분을 놓고 좀 한 가지 축으로
우리나라 대기업 쪽 같은 경우도 협력을 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 더해져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좀 시스템 로봇 같은 경우도 함께 좀 개발을 하고 테스트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의 최종 목적지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개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시제품 같은 경우는 양산에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단가 같은 경우가 1억대 중후반으로 가격이 높다 보니까 아직 시장의 침투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AI와 결합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가 승용차 정도의 가격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초기 침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에 따라 이 가격대의 형성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주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LG와 협력을 하는 로보티즈 이런 기업들이 있겠고, 과거에 공작기계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일본 공작기계 관련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있나요? 환학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비교 정도만 우선 가능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레퍼런스 테스트에서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약간 우월한 데이터를 발표한 기업도 있다 보니까 계속 한번 또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모처럼 제대로 투심 회복에 나섰던 로봇주들, 그 안에서도 이성웅 이사님은 토픽 종목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LG 로보티즈를 꼽아주셨습니다. 여기다 더해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로보로보의 추가 상승 여부도 오늘장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동차 섹터 이야기로 마무리해 볼 텐데요. 오늘도 5월 1일에서 20일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는데 지금 울산의 4월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카가 호실적을 견인했다는데 연계해서 주목해 볼 만한 부품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성준 이사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동차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한 27억 달러로 월간 최고액을 달성을 했고, 그 중심에는 이제 하이브리드카가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국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4만 대로서 작년 동기 대비 28%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5만 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36.8%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국내에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월 달까지 그 하이브리드 판매가 44%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 40만 대를 팔았고요. 유럽 역시도 126만 대, 18% 가까운 그런 상승세, 판매량 증가가 나타나면서 과거에는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 성격으로서 인식이 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대세의 흐름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사용자 측면에서도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세제 혜택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친환경차를 먼다라는 프라이드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적 현상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하이브리드카의 이런 그 붐에 따라서 이제 북미의 10월에 이제 완공 예정인 북미 공장에서도 하이브리드카 생산을 발표한 바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GM도 역시 하이브리드카의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이던스 전기차 판매에서 연간 7조의 적자를 그러니까 이제 나타날 이상이다라는 것이 이제 가이던스로 좀 잡혀 있는 부분들이어서 일단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조금 좀 오히려 좀 좋지 않은 그런 약간 악재의 그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도 우리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품 업체들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인데요. 뭐 코리아 FT라든지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도 원래 1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한 지금 실적 그런 개선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당분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그런 종목군들이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개장하까지 한 40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영재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컨퍼런스인 MS 빌드 2024가 미국 시애틀 현지에서 이제 3일간 개최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서 인공지능 PC 관련한 비전과 AI 반도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용자들은 이 행사를 통해서 AI가 차기 윈도우에 어떻게 내장되고 새로운 AI PC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더 많이 알게 될 수 있을 것인데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PC 등 기기상에서 구동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비서 개발에 주력 중으로
AI 중에서도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조사들도 지금 경쟁적으로 AI를 탑재한 PC 노트북을 출시할 예정으로서 결국 인쇄 기판 회로나 낸드 플래시 수요 증가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서울 정상회의가 이틀간 개최되는데 첫날에는 양국 지주화들의 화상회의로 AI 거버넌스 주제로 회의하고 그리고 내일은 19개국 이상 참여하는 AI 글로벌 포럼이 개최되는데 이날 AI 관련한 안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막대한 전력 소모를 좀 대응하기 위해서 글로벌 의제를 우리나라 AI 반도체 비전을 중심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저전력 AI 반도체 설계 팹미스와 또 디자인 솔루션 제공 기업에 관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시장에서 구리 가격 상승과 관련한 전선과 비철금속 테마가 상승한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KB메탈과 국일신동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리고 PJ메탈이 한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수혜 예상되는 히토리와 중소형 철강주들의 강세도 나타났는데 그중에서 동국 RNS가 7.6% 상승했다는 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국 시장에서 암호화폐가 좀 큰 상승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김영재 이사가 말씀하신 비트코인 5% 넘게 지금 24시간 전과 비교해서 이렇게 뛰고 있고요. 특히 이더리움이 현물 ETF 상장 가능성 때문에 18% 예, 이렇게 지금 급등세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장에서 관련주들 있을 텐데 움직임도 조금 궁금하고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우리 이성웅 이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 장 마감 이후 그다음에 6시까지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반응이 더디다가 한 8시 이후부터 나타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가격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주가가 빠지고 좀 횡보세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를 직접 매매에 대입하셔서 접근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반도체 이야기도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어제 굉장히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7거래일 만에 반등을 해줬는데 과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유의미한 반등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일시적 그동안의 하락에 따른 반등으로 풀이를 해봐야 될지 오늘의 움직임도 궁금하거든요. 이성우 이사님. 부정적인 요인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아마 대형 반도체주와 함께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도 함께 움직일 수 있음을 열어두고요. 밸류체인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국산화 장비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하는 테크인 같은 경우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났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열어두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떤 게 더 좋냐라고 하기보다는 상대적인 그 강도들이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 종목 같은 경우를 긍정으로 놓고 반도체 업종은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는 긍정에 대한 대응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다우투자증권 김성준 이사,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였습니다. 오늘 네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